오세현 아산시장의 전반적인 시정에 대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19가 아직 정리가 좀 안 돼서 실내에서 취임 3주년 그 브리핑을 좀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은행나무길에 물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좀 어려우셨겠지만 와서 이렇게 나와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좋으세요? 별로 안 좋으신 것 같네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4만 아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산시장 오세현입니다. 1년 중 푸르름이 절정인 시기에 어느덧 3주년을 맞은 민선 7기 아산시정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은행나무길은 아산 시민이 사랑하는 휴식 공간이자 이순신 장군이 모셔진 현충사로 이어지는 시작점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겠다는 다짐으로 의견장소를 이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더 큰 아산의 위대한 시민 여러분, 더 큰 아산의 행복한 시민이란 깃발 아래 민선 7기가 닷을 올린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전 34만 아산 시민의 막중한 뜻을 받아 아산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게 된 저는 취임 일성으로 50만 자족도시 아산 건설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누군가에는 터무니없이 들렸을지 모를 50만 자족도시는 민선 7기가 3년에 접어들며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산의 가치는 훌쩍 높아졌습니다. 아산은 중부권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첨단 산업이 태동하는 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두를 놀라게 한 양적 성장은 물론이고 일상의 행복이라는 질적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살기 좋은 강소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50만 자족도시 아산을 현실로 만드는 민선 7기 지난 3년의 노력과 함께 우리 앞에 펼쳐진 미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3년 전은 전력을 다해 아산의 가치를 높여왔습니다.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 산업 육성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아산은 기업이 탐내는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2019년 11월 삼성 디스플레이의 13조 1천억 원 규모 사상 최대 투자 발표를 시작으로 아산에 이어진 투자 행렬은 많은 도시에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연관 기업의 후속 투자를 꾸준히 유치해 민선 7기에 39개 기업 9,300억 원의 신규 투자와 신규 교용 12,200명의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글로벌 선도 기업도 아산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분야 세계 시장 1위를 다투는 영국의 에드워드와 스웨덴의 CSK가 탕정 일반산업단지에 1억 1천만 불 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5개 글로벌 기업에 총 2억 2,300만 불의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산업 재편에도 빠르게 대처했습니다. 아산이 그린 뉴딜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가 기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로 옮겨가는 과정에 우리 시가 민첩하게 기회를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면 큰 위기가 됐을 테지만 우리 시는 기업과 함께 머리를 맞댔고 이제 차세대 자동차의 원료부터 부품 소재 기업, 글로벌 완성차 기업에 더해 특화된 연구소까지 미래차의 모든 과정을 움직이는 주체들이 아산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본 준비도 부지런히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 온천 관광지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힐링 스파 기반 재활 헬스케어 산업을 키우며 천혜의 온천을 고부가 가치 산업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KTX 천안 아산역 인근엔 R&D 집적지구 조성공사가 한창이고 첨단 자동차 디스플레이 분야 강소연구개발 특구에 선정됐습니다. 우리나라 유일한 자동차 부품 연구원인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미래 자동차를 연구할 R&D 캠퍼스를 짓고 있습니다.
아산이 미래 산업의 요람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빠른 성장을 뒷받침할 도시 인프라 채우기에 열중했습니다. 눈부신 산업 육성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이 아산 곳곳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주, 선장 등 아산 서부권도 30분이면 서울에 닿는 시대가 열립니다. KTX, SRT, 천안 아산역에 더해 인주역에도 서해선 KTX를 직결하는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중부권 물류를 담당할 서해선, 장항선 북선 전철이 내년 개통하고 아산 천안 고속도로, 서해 내륙 고속도로가 서해안 시대를 활짝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산 도심의 관문이 될 아산 IC 진입도로는 내년 6월에 개통합니다. KTX와 고속도로로 대표되는 광역교통망이 아산의 대동맥이라면 도시철도와 간선도로망은 아산 곳곳에 사람과 물자를 실어나를 모세혈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시내권 교통망은 더 촘촘히 연결되고 간선도로망은 시원하게 뚫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1호선 탕정역이 9월에 개통하고 지난해 5월 1호선 풍기역 신설이 확정됐습니다. 염성에서 용두, 장존에서 외암마을 등 간선도로망이 확충됐고 국비 401억 원을 확보한 충무교는 아산의 랜드마크로 6차선 확장 공사에 들어갑니다.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왔습니다. 지난 3년간 아산은 중앙정부 공모 생활 SOC 사업을 12개나 따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1년에 한두 개 사업 선정에 그친 가운데 올린 성과입니다. 지난해만도 음봉복합문화센터, 배방복합 커뮤니티 센터, 온양 원도심 문화복합시설, 모종복합 커뮤니티 센터 4곳이 선정돼 국비 202억 원을 확보했고 이는 충남도 최대 성과입니다. 셋째, 활발한 지역개발로 아산 곳곳이 깨어나며 아산의 가치가 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108만 평 규모 명품 신도시 탕정 2지구는 수도권 밖 유일한 신도시급 도시개발로 전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앞서 바로 어제 탕정의 남과 북을 연결하는 새 아산로가 개통됐습니다. 아산 신도시의 심장을 관통하는 새 아산로는 50만 자족도시라는 우리의 목적지로 가는 고속도로가 될 것입니다. 완벽한 자족 기능을 갖춘 신도시를 선보이겠습니다. 이 밖에도 모종 셋들지구, 모종 1, 2지구, 풍기역지구, 용화 남산지구, 갈매 휴대지구, 북수지구 등 14개 도시개발 사업이 총 250만 평 규모로 동시다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조성을 완료했거나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총 12개, 면적을 합치면 여의도의 3.5배 크기에 달합니다. 잘 정비된 맞춤형 계획입지에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이렇게 유입된 인구는 아산의 쾌적하고 넉넉한 주거환경 안에서 풍요롭게 정착할 것입니다. 온양 원도심과 배방 모산역은 도시재생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부수고 새로 짓는 도시개발만이 능사가 아니기에 역사성을 간직한 지역은 주민들의 터전을 지키고 매력을 살리는 방식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산의 원도심은 기존의 상업기능은 물론 주거와 문화, 여가와 놀이기능을 더한 압축도시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산은 누구나 인정하는 성장 가도에 올라탔고 지방 중소도시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며 성장하는 도시의 면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더 큰 아산을 추구한 발걸음이 아산의 가치를 높였다고 자평하며 앞으로 50만 자족도시 완성을 향한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망, 자연환경, 인적 자본, 주거, 교육, 문화 등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AT커니는 매년 세계 주요 도시의 경쟁력을 분석해 순위를 발표합니다. 13개 항목을 평가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해당 도시의 행정 역량이라고 합니다. 평생 지방자치 현장을 뛴 행정 전문가로서 저는 우리 시의 행정 역량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3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재난 상황에서 아산의 진짜 실력이 발휘됐습니다. 지난해 1월 경찰인재개발원에 우한 교민들을 맞으며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위아 아산 캠페인으로 시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도시의 브랜드를 높여왔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한파가 덮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파격적인 부양 정책으로 경제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2019년 4억 원에 불과했던 아산페이 발행 규모는 지난해 714억 원으로 180배 늘어났고 올해는 2천억 원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아기수당, 농민수당 같은 정책수당도 아산페이를 활용했습니다. 얼어붙은 경제 심리를 녹이면서 동시에 시민들의 주머니를 조금이나마 채워드리는 방식으로 선제적으로 돈을 풀어 지역 경제에 돈이 돌도록 했습니다. 시민들께 각종 생활안정자금과 재난지원금을 하루빨리 전달해드리기 위해 전 직원이 밤낮 없이 노력했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이자가 저렴한 자금을 찾아 특례보증을 지원해 왔습니다. 올해 1월 우리 시는 코로나19와의 후반전인 백신 국면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로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열었습니다. K방역의 시작 아산이 K방역의 마무리도 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전국에서 가장 빨리 일반인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현재 차질 없이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높은 시민의식에 감사드리며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힘겹게 이어지던 지난 여름 우리 시엔 전에 없는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대미문의 폭우에 쓸려나간 시민들의 삶을 일으키려면 저 스스로도 모든 역량을 남김없이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200년 만에 수해도 슬기롭게 이겨냈습니다. 비상사태의 선조치 후 정산을 세기준 삼아 빠른 응급복구를 시작했고 지역경제의 침체에 대비해 과감한 집행에 나섰습니다. 전 직원이 동분서주 뛰어 우리 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고 국비, 도비로 항구복구비 1,100억 원을 확보해 안정적인 인프라를 다시 구축할 자원을 마련했습니다. 민선 7기 아산에 닥친 뜻밖의 재난은 이처럼 기회가 됐습니다. 이는 우연이나 운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힘을 모은 결과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마에 주저앉은 이웃을 돕기 위해 지난 여름 아산엔 자원봉사 행렬이 줄을 이었고 지금도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는 봉사자들의 참여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늘 앞장섰고 귀를 넘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때로는 우리 바깥의 눈이 우리보다 정확합니다. 아산을 향한 외부 평가는 이렇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본부 주최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이행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달성, 충청남도 주관 시군 위임사무 수행평가 유일무이한 9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복지사업평가 8년 연속 우수자치단체 선정, 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투자유치 분야 선정. 어려운 시기에 이토록 눈부신 성과를 거둔 것은 헌신적으로 뛰어준 아산의 모든 공직자들, 진심으로 응원해준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늘 겸손하되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우리는 더 큰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중요한 1년 앞에 서 있습니다. 도시의 성장은 그 자체로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성장의 진정한 종착점은 시민의 행복이어야 합니다. 앞으로 남은 1년은 시민의 행복을 위한 시간입니다. 새로운 시민 여가 공간 곡교촌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지난 17일 저는 아산 시민들과 함께 아산 문화공원의 착공을 알렸습니다. 아산 문화공원은 신정호를 잇는 도심 속 명품 공원으로 지금 우리 앞을 가르는 곡교천, 은행나무길, 현충사까지 연결되는 문화여가 벨트의 시작점입니다. 아산 문화공원엔 청소년 거점 공간인 아산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올해 3월 개관한 꿈샘 어린이 도서관, 온양의 자랑 온양민속박물관이 자리하고 민선 7기 역점 사업인 아산 문예회관이 들어설 것입니다. 휴식과 문화, 교육과 예술이 어우러진 명품 공원, 원도심의 새로운 구심점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화와 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아이들과 어르신이 더 행복한 아산을 만들겠습니다.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 만들기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행복한 농촌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농산물 유통, 생산과 유통, 소비가 선순환하는 2022 아산시 푸드플랜을 통해 먹거리 자치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한 번 더 신발끈을 고쳐매고 남은 1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한 아산의 위대한 아산 시민 여러분, 올가을 바로 이곳에서 34만 아산 시민의 축제 4.28 성웅 이순신 축제가 열립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개최를 취소했지만 올해는 60주년을 맞는 축제의 의미가 각별하고 가을까지 반드시 집단 면역을 이루겠다는 각오로 축제를 10월로 연기했습니다. 역사상 처음 가을에 열릴 성웅 이순신 축제는 왜고를 물리치고 승전보를 울린 이순신 장군처럼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했음을 기념하는 아산 시민 모두의 성대한 축제가 될 것입니다. 시민의 쉼터가 되어주는 울창한 은행나무와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곡교촌 둔치에서 코로나19 이전처럼 많은 이들이 모여 흥과 정을 마음껏 나누는 축제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확진자 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우리는 예기치 않은 집단 감염에 맞서 코로나19 확산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그동안 증명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아산 시민의 저력은 이를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일선 방역 담당 공직자들, 자원봉사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7기를 시작하며 참여와 소통의 시정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때 마음 그대로 더 가까운 시장이 되겠습니다.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 만나고 묻고 듣겠습니다. 남은 1년 시민의 행복을 위해 온 힘을 쏟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꿈꾸며 50만 자족도시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민선 7기 시정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먼저 손을 드신 후 언론사 명과 성함을 말씀하여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대전일보 윤평호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전일보 윤평호 기자인데요. 예. 더 큰 아산 행복한 시민 비전을 실현할 그 원도심의 호재로 그 민간의 대형 복합 주상복합 개발 사업이 여러 건 시행되고 있는데 문화재로 인해서 좀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아산시에서는 이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예,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도시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아산 신도시 개발 사업이라든가 모종 셋들지구 또 12개의 어떤 도시개발 사업과 함께 우리 원도심 개발 사업들, 특히 도시 재생 사업과 지금 말씀하시는 시내권의 그 대형 주상복합 그 건물들에 대한 사업들이 지금 제한이 됐고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하고 있고 일부는 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호텔 부지 또는 그랜드 호텔 또는 대원 칸타빌 관련해서 사전 그 영향평가 중에 하나가 그 문화재 그 현상 변경 관련된 사전 평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문화재위원회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또 저희 시 또 개발사업자가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충분히 우리 지역에 특히 관광호텔 내 연계대라든가 신정비 또는 석불 등의 어떤 충남도 지정 문화재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보존과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화재위원회 의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지 않아도 25일 날 다시 문화재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그동안에 수정 보완된 어떤 그런 그림들과 또 우리 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좀 표명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그 대변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뭐 굉장히 요즘에는 그 사업들에 대한 어떤 진행들이 한쪽에 어떤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 보호와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한 측면이고요. 또 쇠퇴한 도심에 또 지금 가뜩이나 여행업이나 관광업들이 굉장히 쇠퇴한 시점에서 새로운 사업이 어떤 진행되는 부분들, 특히나 우리 아산시가 원도심의 압축도시 모델로서 그동안에 그 상업 기능만 있었던 부분들을 주거와 문화예술 기능이 함께하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진행하는 부분에서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입장을 대변을 통해서 적정한 부분에서 어떤 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로 질문해 주실 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네, 굿타임의 이광부입니다. 14개 도시개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혀주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동부권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부권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 민선절기 취임하면서 50만 자족 도시를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어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산시가 50만 자족 도시가 될 것인지 의아해 많이 하셨어요. 근데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또 우리 아산의 어떤 지역 여건이 굉장히 어떤 호기를 타고 있다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미리 준비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50만 자족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그 굿타임의 이강부 기자님이 지적했듯이 민간의 어떤 도시개발 사업들이 동부 측, 우리 아산시의 이제 천안 측, 경부 측을 중심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선은 민간 개발 사업자들은 가장 그 수익이 창출되는 쪽으로 분양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 쪽으로 그 동부 쪽을 선택을 했고요. 저희 이제 공공에서 개발하는 그 모종 셋들지구나 풍기역사지구와 관련해서는 도심이 지금 지역 개발의 어떤 흐름을 타고 도심이 확산되는 난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공에서 지금 참여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점차 중심을 넘어서 서부 쪽으로도 지금 연결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은 구체적으로 안 했지만 요즘에 어떤 산업단지 개발 방식이 단순히 어떤 공업용지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주 근접에 산업용지와 주거용지를 같이 공급하는 미니 신도시 개발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되고 있고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인주 산업단지에 지금 한 5천 세대 정도의 새로운 어떤 미니 신도시를 조성하는 어떤 복합 도시 개발 방식이 지금 좀 보상을 시작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타당성 검토 단계를 지나서 지금 개발 계획 그림을 그리고 있는 선장 산업단지 내에도 단순히 산업용지가 아니라 주거용지, 우리 그 복합용지를 포함한 개발 사업의 내용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도 적지만 어떤 민신도시를 개발할 예정이고요. 지금 그 방축지구나 용화동 법곡지구도 여러 형태의 지금 개발 사업자들이 제안이 들어오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그 신도시 개발 사업들이 그 농지 한가운데 섬 형태의 어떤 공동주택 개발 방식이 아니라 기반 시설을 갖춘 소위 말해 도로망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춘 형태로 개발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좀 두면서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원의 이시우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34만 인구인 것 같은데 취임 당시에도 34만이었는지 궁금하고요. 인구가 그대로라면 왜 인구가 늘진 않았는지 뭐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34만 아산 시민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실제 5월 말 기준으로 33만 5,700명 정도가 저희 주민등록상 인구로 잡혀 있습니다. 민선 7기 시작할 때 그때 33만이 조금
넘었든가 줄든가 이런 정도 됐는데 그 도시 그러니까 인구 증가의 추이를 보니까요. 지역 내 어떤 공동주택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 유치나 산업단지 개발 또 이를 통한 어떤 그 이주 또는 이를 통한 주거용지 개발, 아파트단지의 분양 이런 형태로 단계별로 인구가 유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 기억으로는 한 6천 명 정도 늘었나요? 한 5천 명, 6천 명? 그 정도 지금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 내에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을 지난해 1월 달부터 시작을 했고 분양 후에 통상 24개월에서 30개월 내에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1월 달에 그 분양을 시작한 GLCT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올 하반기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인구가 유입되는 인구가 늘어날 거고요. 단계적으로 지금 뭐 탕정 일반 산업단지의 호반 서밋이라든가 그 북수 지금 호서대학교 입구 쪽에 포스코가 개발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또 지금 산동 쪽에 효성 해링턴 또는 그 뭐 우방 아이쉘 이런 부분들에 입주되는 시기가 아마 올 중반 후반 쪽으로 집중적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들은 그 폭이 굉장히 클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네, SK 브로드밴드 중부방송의 김정숙 기자라고 합니다. 혹시 아산 세무서 이전 같은 경우에는 좀 기존 입장과 그 세무서와 어떤 커넥션이 좀 있었는지 아니면 이게 이전이 어렵다고 하면 이제 다른 추가 공공기관 이전도 생각해 보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그 SK 브로드밴드의 김정숙 기자님은 내용을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참 그 어렵게 천안세무서에서 아산세무서 신설을 할 때 그게 한 4년 전, 5년 전인가요? 그때만 하더라도 세무서 입장에서도 그 아산세무서가 신설이 되면 아산시 원도심에 단독 세무서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구두 약속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 그 당시에는 원도심에 세무서를 지을 자리가 없어서 빠르게 우리가 온천 도시개발 사업을 시작을 해서 한 3년 후, 4년 정도 후에 입지를 만들어 놨는데 세무서 입장에서는 그 4년 동안에 이제 배방에서 임대 건물에서 쓰면서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문제 때문에 그 좀 미루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잘 아시겠지만 아산시뿐만 아니라 뭐 지역 국회의원 또는 국세청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전에 대한 지금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온천 도시개발 사업지가 준공이 돼서 지금 비어있는 상태라 최종적으로 시한을 좀 정해서 이전에 대한 어떤 그 확답 여부를 다시 한번 좀 받고 제 2안으로는 지금 우리 아산 신도시 쪽에 뭐 KTL이라든가 KTX 관련된 그 공공기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전에 대한 일부는 결정이 됐고 이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서 원도심 쪽에 잘 갖춰진 어떤 부지도 지금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선은 당초 약속했던 또 세무서의 이전을 추진을 하되 일정 기간 뭐 확답을 좀 기다린 후에 여러 가지 어떤 보관으로 다른 어떤 공공기관도 좀 같이 한번 이전을 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검토하신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수도권 전철이 저희 그 천안을 거쳐서 저희 아산 신창역까지 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항선 복선화 전철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우리 그 아산을 거쳐서 예산, 홍성, 그 보령, 서천까지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제 기억으로는 내년도에 아마 전철 사업도 시설 사업은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수도권 환승 문제가 사실은 천안시하고 저희가 그동안에 협의도 좀 했고요. 천안시는 또 수도권, 특히 서울시, 경기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시스템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그 수도권 환승은 서울시와 경기권 도시들이 지금 협약을 맺고 또 그런 어떤 그 카드나 이 시스템이 그렇게 구축이 돼 있어서 그 천안시까지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비용이라든가 안정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전 검토가 좀 돼야 될 거고요. 저희도 그 부분 같이 검토를 해서 좀 같이 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만 저는 그 천안을 포함해서 우리 아산, 예산, 홍성 이런 부분들이 충남권역이 같이 이건 대응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그 모든 어떤 그 우리 그 교통카드나 이런 시스템이 그 광역 단위별로 지금 그 진행을 하고 있어서, 현재 우리 그 사실은 우리 시민만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교통카드 내에 수도권 환승하는 그 칩만 내장하면 가능하게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그러지 않아도 충남도와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시민들이 가장 활용성이 높은 쪽으로, 그러면서 좀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덜 저기 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그 여러 가지 어떤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지방으로 이양이 된다고 하면 아마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이재영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좀 더 수월하게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대로 지역에서 여러 가지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도시개발 사업, 도시재생 사업, 또 각종 도로나 철도, 인프라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항상 느끼는 바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과실들이, 수익들이 지역에 좀 남겨져서 지역 경제가 손질한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제가 취임하면서 항상 생각을 가졌고요. 근데 법적으로도 지금 조례가 충남도 조례나 우리 아산이 조례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걸 강행 규정으로 좀 뒀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우리 민주사회 법치사회에서 국민권익위에서 해당 조항이 문제가 있다 해서 권고사항으로 좀 돌려줬어요. 그러다 보니 법적 강제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 대규모 어떤 건설업체나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어떤 관례적으로 했던 대로 사업을 진행했고,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이제 이 부분을 좀 법적 강제는 아니지만 소위 말해서 선출직 시장이 할 수 있는, 제가 그래서 어떤 사적인 자리에서는 이제 깡패 짓을 좀 한다는 어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업 승인 단계라든가 또 분양가 심의 단계에서 해당 결정권을 갖고 있는 어떤 대표이사나 그 임원진을 반드시 저희 사무실로, 또 우리 관계 우리 그 도시국장님이나 건설국장님 같은 분 전부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확답을 좀 받고요. 그 다음에 MOU를 체결했고, 또 우리 건설국장님이나 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주기적으로 현장을 좀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체크도 하고 있는데, 이제 성과들이 저는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일부는 미흡한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런 어떤 소위 말해서 강력한 권고나 어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제가 먼저 지방정부회의 때도 적극적으로 좀 제도 개선을 하자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역 건설을 하면서 지역 업체가 포함되는 도시개발 사업, 특히 이제 공동주택 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광역시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일부 상향을 시켜주는 그런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도 이런 부분을 좀, 특히 우리 아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효과를 좀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반드시 지역 기업이 포함됐을 때
공동 어떤 도급개발 사업자로 포함됐을 때 용적률을 상향시킨다고 하면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지역업체하고 함께 하는 이런 부분들도 건의를 드리고 있고,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좀 발굴도 하고 있고요. 또 그 행정적으로 정말 권고나 강력한 압박을 통해서도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은 조금 뭐 성과들이 아직 크게 나타나진 않지만 이 성과들이 좀 더 나타날 거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을 마무리하고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